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전약 후방장을 보이며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신명감을 낳았지만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68% 오른 11,123.3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며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힘을 얻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3%대로 급등했습니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 대부분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가면서까지 부실을 감추려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스티브 잡스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영면함에 따라 글로벌 정보기술 업계가 다시 한번 경량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어제 우리 장 분석하고 오늘 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글로벌 증시 보고 투자 전략 짜기에 앞서서 어제 우리 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1710선을 회복했는데 장중에 1730까지 올랐던 데 비하면 조금은 아쉬웠다 하겠지만 2% 이상 큰 폭의 상승이었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했고요. 또 전기, 전자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장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저께 시장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코스피 보시면은 1710.32포인트에 좀 마감을 했고요. 한 2.6%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업종이 좀 상승을 했지만은 그 안에서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갔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IT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IT 지금 경기 회복 플러스 어제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따른 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를 좀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상당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이겠죠. 금융, 그러니까 특히 은행 쪽과 조선, 그다음에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반발 매수가 상당히 좀 유입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동안에 약했던 업종이 지금 반등이 좀 크게 나왔다는 부분은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회복을 할 수만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그런 업종의 랠리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동차라든지 지금 건설,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도 소폭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기관의 매도가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수급인 건 분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해외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수주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건설 업종으로 저가 분할 매수에 나서신다라면은 당장엔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좀 강했던 종목이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포트 편입을 많이 했던 업종 위주로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하락폭이 좀 상당히 좀 두드러졌던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포트 정리가 어느 정도 좀 일부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시그널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당장에 지금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관은 좀 강한 매수가 있어야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좀 단기간에 좀 해소가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90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한 6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마감에 지금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던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좀 오늘도 이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좀 언급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 합니다. 하이닉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SOE, 삼성중공업, 기아차, 현대중공업 정도로 한 200억 원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일정한 방향성은 없지만 일단은 그동안의 매도를 지속했던 조선업,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매수 기조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LG전자가 1140억 상당히 좀 많이 사줬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지금 매수하면서 LG전자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장중에 상한가도 안착을 했지만은 상한가 안착하지 못하고 최마감을 했지만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끝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기관 쪽에서 LG화학에 대한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죠. 한 500억 원 가량의 순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매도 상위 종목을 언급드리자면은 LG전자, 제일모직, 외국인 같은 경우 LG전자, 제일모직, SK텔레콤, LG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서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일단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만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수급출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에 지금 상위권 랭크가 4개나 되어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뭐 부품주 같은 경우는 한 400억 가량 순매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합쳐서 한 1,000억 정도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좀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장에서 강세였던 IT를 기관이 샀고 또 하락했던 자동차도 기관이 팔았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쪽도 볼 텐데요. 역시 사흘 만에 급등세였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었는데 코스닥 쪽도 봐주십시오. 네, 코스닥 시장은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잘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이 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좀 상승 탄력을 받는 경향이 요즘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어저께 막판이죠. 한 30분 남겨놓고 2시 반 이후에 급격하게 좀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출렁거렸는데 그 영향도 코스닥 시장도 좀 피해갈 수는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3% 상승을 했죠. 431.1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274억 매수, 기관은 한 150억 정도 매도, 개인 같은 경우도 한 70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IT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IT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미 FTA 관련주겠죠. 한일사료라든지 대국,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참 좋은 레저, 자전거 관련 테마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 관련 테마가 부각이 되는 건 서울부터 이제 부산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제 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테마가 좀 단기적으로 좀 부각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의 기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지금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J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캠텍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그동안에 많이 샀다가 매도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게 지금 심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수급의 동향이 어떤 변화가 있는 종목들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지 않는 것이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코스피 시장 변동성으로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수급 동향을 좀 잠깐 언급드린다면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SK컴즈, 메디포스트, AP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15억에서 한 18억 정도 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세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수입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지금 기관 보시면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61억 정도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열로 지금 전환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의 러브콜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이오시밀러 2012년에 특허 만료가 되는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대해서 성장 모멘텀, 그다음에 지금 올해 임상이 마감되는 지금 특허약이겠죠. 뭐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이런 부분이 올해 지금 임상 지금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음이라든지 OCI 머티리얼즈, 인터플렉스, JC 같은 경우도 기관이 상당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다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뭐 OCI 머티리얼즈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반짝 지금 기관이 좀 들어오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함께 짚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시장의 예상은 이렇게 됐었는데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한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 매주 발표가 됩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 역시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어제와 마찬가지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또 어떤 확정한 어떤 액션이 나오면서 상당히 그 유럽 시장이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승 개정을 했습니다. 증자를 통한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 방안 마련 가능성에 독일 IMF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시장은 그 유로존 위기를 지날 어떤 그 추가 지원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장 초반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은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프랑스 정부가 자국 대형은행 두세 곳을 상대로 지분을 일소하는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급락을 보였는데 구리 가격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연유에서 광산주도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소폭 축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쳤고요. 곧이어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완화 정책과 유동성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면서 3%의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3.7%, 독일은 3.1%, 프랑스 3.4%,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트리세 총재가 시장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당연한 이슈였던 어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은 정례 정책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행 1.5%로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 기준금리 최근에 금리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채무 위기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추가 양적 완화도 기대를 했었지만 유로존의 8월달, 9월달 물가 상승률이 각각 2.5%, 3%를 기록한 것이 동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은행권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렇게 1.5% 동결한 것은 악재가 됐지만 장중에 좀 일시적으로 상승폭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자회견을 가졌던 내용들이 상당히 호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트리세 총재가 금융정책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서 11월 달부터 총 400억 유로 규모의 커버드 본드를 직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00억 유로는 그 원화로 따지면 한 6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버드 본드 직매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서 10월 중에 12개월 장기대출 그리고 12월 달에는 13개월짜리 장기대출을 고정금리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좀 비전통적인 부양 조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비전통적인 조치는 일시적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확신이 설 때까지 유동성 공급은 지속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쨌든 시장의 우호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밝혔습니다. 은행권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마찬가지로 영란은행도 금리를 31개월째 0.5%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를 했고요.
정부의 규모 축소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채권 매입 규모를 종전 2천억 파운드에서 750파운드 늘린 2,750파운드 규모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750억 그 파운드 같은 경우에 하나로 비교를 하지만 마찬가지로 142조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 위기는 영국 경기 회복의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목표치인 2%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부양책이 확정한 어떤 액션이 나온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의 한편으로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가에 관한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장이 이제는 경기 둔화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개장한 시점이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시점이기 때문에 1.5% 동결했다는 부분이 잠시 시장을 조금 하락 전환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0.5% 정도 약보합 전환하긴 했지만 빠르게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에서 어떤 그 추가 금융 완화 정책과 그리고 유동성 지원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어떤 곧바로 상승 전환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땐 장 초반에 원자재 그리고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 두 업종이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고 어떤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먼 때와 같은 리스크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금융지에 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우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제히 유로존 은행 자본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각국은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지 발언도 투심을 개선시키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3일 연속 장 후반 쪽에 가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어떤 그 고용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만 한번 짚어보고 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게 40만 10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조금 살펴보니까 지난주에서 이 부분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수정치가 다시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 같은 게 39만 5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지난주에 39만 5천 건 그리고 이번 주에 40만 1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런 39만 5천까지 하락한 부분이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어떤 그 기업들의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직원들의 해고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은 호전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그 해고 속도는 감소가 됐지만은 신규 고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고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좀 상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고용은 조금 자제하고 있지만은 어떤 해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덱시아의 파산 위기가 오히려 중요한 기폭제 역할로 작용해 유럽 사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 재정 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사해진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미국 금융위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는 유로존의 노력 역시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위기감이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날 경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유럽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조 기류가 급박해진 위기 상황의 해결책을 재촉하는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유럽 문제가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 수급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편 오늘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며 IT 업종의 부활 여부를 가늠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유럽 금융권의 우려를 진정시킬 뉴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 연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기대는 요원한 상황이므로 글로벌 정책 이슈에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보죠. 청담지점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신영증권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금 주식시장은 ISM 제조업 지수의 반등에도 미미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경제 주체 역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2008년 이후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소기업의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도 역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3개월 내 채용 계획을 묻는 말에 약 11% 정도만이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위험 회피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4,4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제안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10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10월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현재 패턴은 2004년과 2008년의 하락 삼각형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급락 이후 하락 삼각형 모양을 형성하는 기간도 거의 유사한데요. 2004년이 영업일수로 약 36일, 2008년이 42일간 지속되었으며 현재는 약 3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추이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최초 급락 이후 증가했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구간 내 최저 거래량 수준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가격 패턴과 거래량 추이는 비슷하게 진행되며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지만 두 가지 특징에서는 좀 차이가 났는데요. 특히 현재 패턴은 2008년에 좀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2008년과 현재는 약 3% 이상의 큰 등락이 빈번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 추이가 좀 완전히 다릅니다. 2004년은 하락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소폭 매도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들은 1조 5천억 가까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2008년에는 외국인이 8조가량 매도세를 나타내었고 기관은 약 4조 7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이 약 4조 5천억 이상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2조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절대적인 매도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좀 작지만 기관의 매수세 역시 당시만큼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2008년의 하락 삼각형 패턴에서 상승 전환 후 약 두세 달이 지난 시점에서 코스피가 재차 하락세로 전환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삼각형 패턴에서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락 삼각형 하단에서 1차적으로 2004년에는 25% 정도, 2008년에는 약 20% 정도 가량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현재도 그러한 최저 수준에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는 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2004년의 반등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2011년도 2008년보다는 변동성이 높아서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약 15% 정도 수준에서 1차 반등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의 모양에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코스피의 1차 반등 목표치를 저희는 1890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한두 달간은 약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S&P 500이 5개월 이상 연속 하락한 이후 반등을 기록한 점, 그리고 현재 저희 코스피의 모양이 2004년, 2008년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던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두 달 정도의 반등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재차 하락을 전환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영증권 청담지점 정광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우리 시장 4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1660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어제 장에서는 1710선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오전장과 오후장이 조금 다르게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좀 반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새로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호재를 찾아가는 모습이 지속됐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수급장 청구 건수는 일단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덜 늘어서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달 금리나 기대감에 유럽 주요국 증시는 3%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향후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바로 IT주의 급등,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입니다. IT 시장에 충격을 크게 던져줬습니다. IT 업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업계, 사회적으로도 큰 파급력을 미쳤던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 소식이 국내 전기업계에는 호재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모습이었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4%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LG전자는 6% 이상 급등했습니다.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3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힘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이와 함께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1,000억 원 넘는 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4% 이상의 순매수 행진을 보여줬고 이 급등세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시장 분위기를 안정권으로 이끌어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장 상당히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시즌 이 향배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오늘부터 속속 나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종 내에서 은행업종의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6%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속을 태웠을 텐데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 잡아볼 수 있을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6분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홍희진 팀장님. 네. 예. 오늘 투자 전략 말씀드린다면 많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보셔야 될 부분만 좀 지켜보시고 그게 예. 악화가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전일장 뉴욕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작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작을 갖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700선에 대한 돌파 안착 이후에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죠. 순매수 규모가 한 2천억 원 이상 들어올 수만 있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율 하락 안정.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좀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환율의 하락 전환해가지고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목표 지수는요 174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지난번에 9월 말에 있었던 이제 갭하락 부분에 대해서 저항들이 좀 작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1740에 대한 안착이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주까지 2차 목표치는 한 1780포인트까지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부분까지 좀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자들 기존의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를 오늘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주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주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식 비중이 굉장히 좀 크신 분들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요 일단은 오늘 상승 시에 일단은 그러한 물량을 조금 축소하시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두시고 주말을 맞이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현금이라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제 마인드 차이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은 현금화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식 상승 시에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두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지금 막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한 것인지 정태근 전
전문가 의견 여쭙고요. 최근 IT주 강세를 이끄는 원동력이 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증시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실적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어닝의 시작을 삼성전자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삼성전자 실적, 그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가이던스를 지금 제가 준비를 마치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3분기 4.2조, 그 41조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 좀 상회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일단은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제가 3.4조로, 3조 4천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예상치인 3조 4천억보다 상당히 큰 폭의 상회한 4조 2천억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기업들 실적도 좀 연결해서 괜찮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게시판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위쪽도 상당히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좀 170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 그리고 월선 회복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서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떤 확정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하면서 조금 안도의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위쪽으로 본다면 1750포인트 회복 시도가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반기 일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1700포인트 지지력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지지력 확인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들은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특히나 선물 쪽에서 2795계약 정도 순매수 누적 포지션을 이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징적인 부분은 베이시스도 동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동안 쌓여있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담을 이제 벗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청산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은 그런 매도 포지션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상승 추세가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IT 그리고 은행 업종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더 이끌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이 IT 업종 3,319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먼저 상승 출발을 이끌고 시장의 상승세를 유지를 했던 부분은 IT 업종의 상태의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IT 업종을 기관이 3,3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시장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 업종, 은행 업종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와 항공주는 그와 반대로 조금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들이 자동차에서 IT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압박 때문에 조금은 약세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조금 유럽에서 좀 악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이 유럽으로 오가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을 하도록 의무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항공사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항공사에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항공주는 이런 연율에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IT 은행 업종 외에 좀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코리아니, 셀트리온, 제일모직, 코오롱인도, 네페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코리아니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종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그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종목들도 상당히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추가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코리아니 같은 경우 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시고 포트에 편입을 하시고 추세만 이어진다면 바닥에서 현재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가이던스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측치는
저는 영업이익이 한 3조 4천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넘은 4조 2천억 원으로 발표가 된 거거든요. 홍희진 전문가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얘기 듣고 또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지금 영업이익 예측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요, 3조 2천억에서 한 3조 6천억 정도가 가장 많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 한 6천억, 많게는 1조 원에서 한 6천억 가량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호재를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기타 IT 업종이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뉴스가 발표된 이후에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장 초반에 기관의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커진 시점에서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지만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적고 이제 매도 전환한다라면 그때는 일단은 매도 후에 흐름을 또 자지지켜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요 정도로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관심 종목 좀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지금 종목명과 매수 가격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화장품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뭐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엘사건강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LBCNC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신고가를 경신 후에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19,500원 라인에 대한 하방 경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 걸 차트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미리 받고 이제 갈 타이밍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상승을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수급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일단 지금 매수 가격은 22,000원부터 22,600원까지는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당일의 목표가는 아니고요.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한 25,000원까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121선, 그러니까 저항대죠. 1차 저항대인데 121선까지는 지금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500원까지 설정하신다라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에서도 좀 하루 동안 공략하는 종목 들고 나오신 건가요? 예. 어저께 같은 경우 고려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웠죠.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상승세가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기 종목이고요. KPT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KPT요? 예. 금속의 열처리 및 표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이사장과의 어떤 인맥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문재인 테마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화면을 보신다면 2,300원대에서 이렇게 하방 경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전날 같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추세도 이어지고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추세가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된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700원에서 3,000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5% 정도 되는 3,15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있는 한 2,550원에 설정을 해보고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정도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잠정 실적치가 발표가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시에는 그동안 삼성전자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